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이 최근 언론에 공개가 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려면 반드시 검찰총장과 장관의 허락을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 정말 현실화되는 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요. 네. 검찰 조직 개편안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검찰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에 검찰청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려면 반드시 장관,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네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예. 또 공수처 설립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6대 범죄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예. 6대 범죄만 수사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부패랄지 공직자랄지 경제랄지 대형 참사 예. 이런 6개만 해당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수사의 어떤 권한과 범위가 완전 축소가 된 거죠. 예. 네. 근데 이 6개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부를 만들어서 네. 그 1, 2부에서 거기만 수사하고 아. 형사부가 13개 분화되거든요. 네. 거기서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6대 범죄에 속한다 할지라도. 예. 그다음에 지금 전국 지방검찰청이 17개가 있고요. 네. 그 산하에 25개의 지청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러한 지청과 지검에서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단 형사부 하나만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네. 근데 그중에 물론 수원하고 광주만 빼고요. 예.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의 승인 또는 지청 같은 경우는 검찰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장관이 승인을 해야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조직 개편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뭐 이 형사소송법에도요. 예. 형사소송법에도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예. 어떤 혐의를 발견하면 예.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는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총장의 승인 또는 장관의 승인만 받아야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게 지금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의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는 거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 자체가요. 예. 예. 검찰이 이제까지 권력의 하수인 신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 입맞춤하는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게 검찰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취지고 수사의 이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 없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네. 그거 자체는 정부나 정부의 검찰 조직 자체를 종속시키는 게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검찰의 개혁의 취지와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시장 사건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물론 뭐 무죄 될 수도 있어요. 예. 또 검찰이 수사를 과도하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원에서 일단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근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현재 조직 개편안에 의한다고 하면 이걸 수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겠습니다. 총장님, 장관님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관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무직이잖아요. 예. 그걸 승인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 아. 검찰 자체는 그런 수사는 할 수 없는 예.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법무부 입장을 좀 보니까 네. 권력형 범죄 그럼 새로 생기는 부서에서 수사하면 되고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이거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이 거부할 뭐 명분이 있겠느냐라면서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 검사의 어떠한 지위 자체가 예. 지금 검찰청법이나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권한을 주고 있는 게 수사에 권한을 주고 있잖아요. 네.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더군다나 수사에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6대 범죄로 대폭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기존의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무 권한에 수사 공소제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6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네. 이제 법으로 제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상관없지만 근데 6대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검사가 모든 6대 범죄 안에 드는 사건에 대해서 네. 수사를 할 때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검찰의 독립 이런 거에 굉장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고 예. 검찰 개혁의 취지와 완전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박범계 법무장관이 어제 그 출근길에서 뭐 나머지 숙제를 해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는 형사부 수사권 축소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검찰청의 예규를 그냥 법규화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대검찰청의 애교나 그런 것들이 사실 예. 이제 큰 사회적 이목을 받는 사건 예. 그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총장이랄지 장관에 보고하기도 돼 있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례적으로 이제 승인을 얻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수사 단계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한다면 검사 자체가 사실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물론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제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검찰 실무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직은 좀 미숙하게 알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총장 또 예. 지금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총장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무리 뭐 친정부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검찰에 내려보내서 의견 수렴을 하라. 이거 자체는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민생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한번 확립을 해놓으면 다시 바뀌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봐요. 그럼 그 정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집권 권력인데 집권 권력에서 수사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이랄지 검찰 독립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수완박 완결판이다 네. 뭐 이런 불만이 좀 나오나 봐요. 네. 실제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총장 지휘권 박탈하고 징계 움직임이 있을 때 거의 겁난 정도 수준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발이 제가 예상됩니까? 볼 때는 굉장히 반발이 클 거예요. 예. 저도 오늘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예. 이런 대화를 또 해봤고 또 우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 얘기해봤는데 네. 그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검찰 개혁의 취지가 색이 바라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직 개편을 이대로 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 예. 검찰의 공정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취지가 좀 색이 바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이제 내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입장도 나왔는데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악화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이제 반부패 역량 자체는 이제 검찰청에 이제 특수부가 있어요. 이제 지검 정도는 특수부가 있고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수사의 역량이 제일 갖춰져 있는 것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반부패부로 이걸 하면 사실은 체제 개편은 되지만 뭐 사실 역량이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반부패 수사 1, 2부로 되면 역량이 기존 특수부와 비교하면 역량이 약해진다 볼 수는 없지만 예. 모든 특수와 관련 사건을 특수부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형사부에서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것들, 재벌과 관련된 것들 이런 수사의 단서를 잡게 돼요. 네. 그러면 그 형사부에서 당연히 초등 수사를 잘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를 완벽하게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취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6대 범죄 축소하고 단지 반부패와 관련된 부서에만 수사하고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은 다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사실 수사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단지 서울중앙지검이랄지 광주지검이랄지 수원지검에만 이 반부패 관련 특수부가 있는 거거든요. 특수부가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거기서만 수사하면 다른 지검이나 다른 지청에서는 과연 수사 역량이 형격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 역량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박범계 장관이 총장 취임 전에 검찰 인사위를 소집한다. YTN 단독 보도입니다.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검찰 인사가 소집되면 또 인사와 관련해서 친정부 검사로 또 채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 비판이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예.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왜 인사위원회를 검찰총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하느냐,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단지 인사위원회 원칙과 기준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아니에요? 네. 그럼 원칙과 기준은 차기 총장이 취임을 하고 또 총장은 검찰에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생리와 어떤 기준 원칙이 한 것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박범계 총장이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부분 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검사를 인사하는 데 있어서 패싱을 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장관이 되면서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때 윤석열 총장 의견 안 들었죠. 네. 그럼 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이제 총장이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도 끝나기 전에 취임 전에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겠다. 이거 자체는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돼요. 네. 이 조직 개편안에 지금 의견을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장 주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여야 상관없이 엄정하게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이번 개혁안도 제대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개혁안 자체는 법무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럼 개혁안 자체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 부분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고 예.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아마 논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검수 완박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런데 그 방향성은 아마 전환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워낙 그런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박탈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사실은 6대 범죄만 한정해서 수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권한을 박탈한 거고 또 공수처 설립한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진짜 많이 박탈한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있는 수사권마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지금 법무부의 목표가인가? 그건 좀 우리가 아무튼 뭐 눈여겨봐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시청자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예. 우리 국민의 권리랄지 민생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